선사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과 물류 인프라 조성에 나섰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는데요. 또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해양수산부의 새 업무 계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관님. 해양수산부가 올해 이제 민생을 뒷받침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민생 뒷받침하면 또 민생 안정, 또 물가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수산물 물가도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뭐 오징어를 올리는데 뭐 몸통은 아니고 다리만 올린다 이런 말씀 좀 하시거든요. 자, 먼저 물가 안정 대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 만난다는 설렘에 기대가 크실 건데요. 뭐 수산물 물가 저희 해양수산부가 확실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아마 지금 시중에 뭐 마트들 가보시면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저희들 최대 시중가 대비 50% 할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수산물 구입했을 때 30%까지 할인하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는 이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바일 상품권 또 발급 행사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저희들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물가도 잡고 또 소비 촉진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설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산물이 또 많이 생선들이 많이 잡힐 때는 정부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가격을 또 지지를 하고 폭락을 막고, 그 다음에 이 수요가 많을 때 저희들이 또 방출하는 그런 이제 정부 비축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보다도 2,000톤 더 많은 11,000톤 규모에서 저희들 뭐 조기라든지 명태 같은 국민들이 많은 찾는 생선들은 지금 또 전통시장과 또 마트에서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중가 대비 한 50% 지금 할인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저희가 작년도 이제 추석 때도 했지만은 이제 민생 선물 세트라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민생 선물 세트가 이제 굴비 등 제수용품이나 또 요즘 제철 수산물인 제철 수산물들 뭐 전복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구입해서 선물을 받거든요.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뭐 고등어도 할인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최대 시중가 대비 최대 한 50%까지 할인이 되고, 또 맛도 있고 신선한 또 우리 국산 수산물입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관님이 여러 가지의 이제 할인 행사 수산대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카카오톡에 수협에서 또 할인한다 이런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명절뿐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수산물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후변화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수산업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수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인데,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사실은 뭐 기후변화가 이미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이고, 특히 이제 우리 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마 고온특보가 71일간 우리 바다에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식업 분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지만 아까 오징어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바다에 한 10년 전만 해도 오징어 흔하게 잡혔었는데 오징어 요즘 잘 안 잡혀서 금징어란 말도 듣고 있고, 명태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우리 바다에서 안 잡혀서 저희가 이제 러시아에서 가서 원양어선들이 갖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선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제도적 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제시대 때 또 해방 이후 만들어진 그런 60년, 100년 된 그런 규제의 틀이 예.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산자원이 바뀐 수산자원에 적합한 그런 수산 자원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어선업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이번에 피해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특별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은 뭐 양식 물고기들을 키우는 걸 입식한다고 하는데 입식량도 밀도도 상당히 좀 조절하고 또 고수온에 강한 또 내성이 있는 품종으로 또 바꾸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안 되면은 그 양식장 자체를 다른 데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도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관련 대책들 발표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동해, 서해, 남해 모두 각각의 좀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어업인들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 수산 전문가들이 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 세부 대책들을 또 금년에 마련해서 그 부분도 이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나오면 또 따로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기후변화로 수산 양식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요즘 세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하면 뭐 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또 그 산업들이 좀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어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수출 확대 방안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말씀 주셨지만은 김이 작년에 저희들이 9억 9,700만 불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3천억 원.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김이 그렇게나 수출이 네. 많이 되냐. 그만큼 이제 세계인들의 입맛을 저희들이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 전 세계 뭐에서 뭐 수출량, 교역량의 한 70% 정도를 우리나라 K김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그 위치를 계속 굳건히 지키고 더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김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물김이 생산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해서 저희들이 하는 마른 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유통 과정에서 더욱더 이제 기계화, 규모화를 좀 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실 마른김 가공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예. 영세하고 규격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격화 또 규모화, 기계화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 김 시장이 원래 김이 동북아 한중일만 먹던 거라서 아직 국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국제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이게 또 등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게 같은 가격을 받으면 사실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 표준화도 하고 마른 김 등급도 도입해서 좋은 품질의 우리 김이 더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값을 받도록 네.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전략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김뿐만이 아니고 또 김을 잇는 그런 우리 수산물 또 수출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치하고 또 굴입니다. 네. 네. 참치하고 굴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먹고 계시잖아요. 좋아하죠. 먹고 예. 계시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수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수출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우리 또 어업인들 네. 또 소득도 더 풍부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략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지지난주에 전략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 뭐 이후 다른 대책들도 오면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네. 네.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저희들이 뭐 수산물 수출액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이 한 31억 5천만 불을 지금 수산물 수출액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수출의 큰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수출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한국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이동량의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해상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항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수출입, 우리나라 국내 수출입 물동량이 99.7%가 항만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됩니다. 네. 항만을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항만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항만의 경쟁력에서 한 5위권이다, 세계적으로 5위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항만의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수출입이 신속해지고 또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부산항을 지금 한 5위권이지만은 글로벌 탑3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들을 이제 대형화하고 좀 또 선박도 발주들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초대형 항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항 신항이 있지만 신항은 더욱더 항만을 효율화시키고, 지금 부산항의 진해 신항을 대규모 저희들 뭐 용어로는 메가포트, 대규모 메가포트라 그러는데 전자동화 시스템이 갖춘 초대형 항만으로 개발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만에 보면은 또 이제 배후부지라고, 거기서는 이제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네. 기능을 하는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배후단지도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물량이 또 나가면은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잘 이게 물류 흐름이 원활해져야 되니까 네. 저희들이 해외 물류 센터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5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16개로 세계 각지의 물류 흐름 원활하게 해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한 물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국내 해운업이 사실 글로벌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해운업의 이슈가 이제 IMO가 환경적인 그런 규제를 굉장히 또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또 있네요. 네네네. 저기 아무래도 지난번에 뭐 최근에 조금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엊그제 출범한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해상 공급망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상 공급망이 불확실해지면 결국 수출입 물류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국적선사들 선박 확대, 항로 다변화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현재 세계적인 또 친환경 선대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대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내 최초로 친환경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박 5척이 금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세계적인 또 경쟁력을 갖추고 어느 항만이나 차질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박들이 계속 또 저희들도 글로벌 선사들도 선박을 계속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선박량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12월 31일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돼서 지금 선박에 톤세 제도라고 선박을 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톤세 제도 그거를 또 추가 연장해서 투자 환경 개선해서 계속 좀 투자하고 국내 선사가 계속 이제 선복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대비해서 물류망들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실 주로 우리 선박들이 다니던 데가 유럽 항로 또 이제 북미 항로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인도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쪽으로 많이들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대표적인 국적선사 HMM이 그렇게 항로를 다변화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정부가 또 충실히 지원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만 물류망 관련 이야기 좀 해봤고요. 또 하나 해수부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하면 사람이 모이는 어촌 만들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농촌과 어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말씀 주셨지만은 해양수산부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 건데,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려면 또 이제 어촌이 돈이 돼야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 어촌 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사실은 경제 생활 거점을 또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또 살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지 요건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 전략 마련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의 이제 생활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이 지금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98곳이 선정이 돼서 그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착공 준비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요. 금년도 26곳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또 그런 공사 착수 준비를 해서 어촌에 좀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주요 어항하고 그 배후 지역에 국공유지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 국공유지를 이용하면은 사실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촌 기회발전 특구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민간 기업도 좀 유치하는 노력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 청년분들께서 이제 기여를 하시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수산업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공동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사실 어촌 지역이 계속 머무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산 일자리 그리고 또 25평 내외 주택 그리고 어촌계 가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바다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금년도 3곳 시작을 해서 예. 계속 이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청년 기회위원들이 좀 활기차게 어촌 생활을 하시면서 어촌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진 곳이기 때문에 사실 섬도 많고요. 또 배를 이용해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 관리, 어선 관리, 네네. 또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뭐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바다에서 안전이 사실은 바로 또 생명과 또 네.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을 지키는 것은 뭐 정부 또 해양수산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작년 초에 좀 어선 사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조업 활동을 하시는 어선들이 이제 풍랑 경보를 맞고 급하게 또 들어오시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네. 풍랑 경보는 저희들이 종전에 뭐 서너 시간 전에 예고를 했는데 48시간 전에 충분히 좀 미리 예고를 해서 이런 어선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활동하기 또 편하신 구명조끼를 계속 좀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하니 활동하기 편리하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저희들이 또 확대를 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는 지금 2인 이하로 승선하시는 한두 분이 타시는 어선은 또 이제 구조 이게 갑자기 사고를 맞으시면은 사실 구조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10월부터는 2분 이하 승선하시는 어선은 구명조끼가 의무화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면은 구조하시는데 한 구조율이 한 83% 정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군요.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에서 활동하실 때는 뭐 모두가 좀 구명조끼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우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검사를 해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출항을 시키고 이제 명절이라든지 또 휴가철 같은 경우는 또 특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설 명절 앞두고도 저희들이 12월 말부터 이제 1월 10일까지 특별 점검을 해서 우리 연안여객선 134척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다 시정 조치를 했으니까 연안여객선들은 뭐 설 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화재, 작년, 재작년 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또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뭐 예산을 받아서 국가 운영 여객선 전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기차도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또 삼면이 바다고 해상 교역도 활발하고 또
또 수산업도 많이 발달을 해서 한국에게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 쓰레기 관리를 좀 더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가 한 14만 5천 톤 연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육상에서 나오는 게 한 65% 정도 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또 쓰레기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육상 쓰레기 또 대부분은 강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우리 하천을 관리하시는 환경부 장관님과 우리 또 바다를 담당하시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강화하자,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협업을 강화하자고 해서 관련 현장도 점검하고 또 이제 MOU도 체결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육상에서 이제 하천에 보면은 일부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에서 오는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좀 R&D라든가 또 관련 또 개선을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유역 쓰레기, 강하구의 쓰레기들도 또 일제 수거를 통해서 특히 홍수기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항만 같은 경우는 또 구석구석에 보면 또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들 로봇을 이용해서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먼바다에 있는 섬이라든지 또 방파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집중 수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또 대부분은 어민들께서 조업하시다가 발생하는 어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어구 보존금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구도 사전에 우리 그러니까 공병 보증금 하듯이 해서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납하면 보증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은 훨씬 이제 버리는 어구들이 훨씬 줄어들고 사전에 이제 예방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에서 금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어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구 관리 기록제, 또 이제 유실 어구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관련 당국에서 그거를 바로 즉시 수거하는 그런 제도적 틀도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제도적 틀도 갖춰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 어선 또 이제 불법 폐어구 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선을 활용해서 그런 중국 어선의 폐어구들도 수거하는 것을 또 국제적으로 공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바다, 또 수산자원, 또 해양 생명이 또 넘치는 바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 말씀해 주신 지금 깨끗한 바다 만들기, 또 조금 앞서 말씀해 주신 안전 같은 경우는 정부도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또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좀 당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홍보를 하고 계속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양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수산인 여러분들, 또 선원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들을 강화하는 대책들도 눈에 띄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산인 선원분들께서는 이제 바다라는 거친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또 우리 식탁도 풍요롭게 하고 또 이제 해양 영토를 또 지키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또 따스한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어민분들께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자금들을 많이 빌려 쓰시는데 금융 비용 부담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어업 경영 자금을 포함해서 이제 3조 6천억 규모 수산 정책 자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차질 없이 지원해서 금융 부담을 좀 줄어드리려고 하고, 이제 어항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상공업 지역으로 편입이 됐지만, 예전부터 이제 어민들께서 그쪽에 사시다가 이제 어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소규모 어로 활동에 또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은 또 상공업 지역에 그동안 또 배제가 됐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어가들이 한 3천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국회와 협조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상공업 지역에 근무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익직불금 지급하도록 해서 금년부터 그런 혜택을 드리고 어선원보험 같은 경우도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 어선으로 돼서 사실 1, 2톤, 2톤 미만의 어선들은 또 혜택이 없어서 예. 이것도 이제 금년부터는 전체 어선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뭐 기존에 출하던 어선들이 또 감축하는 수요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한 40% 정도 예산을 늘려서 감축 규모도 이제 대폭 확대를 했고요. 이제 섬과 어촌에 사는 또 어민들 또 주민들께서 이 의료 혜택 또 행정적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이 병원 또 의료기관 또 행정기관들이 도시에 있는 아니 육지에 있는 도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 도시에 가시는데 갔다 오면은 하루 최소 하루 그렇죠. 아니면 1박 2일이 네. 소요가 되니까 이분들께서 못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외가 됐는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없는 섬 지역이 한 200개 됩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가 없는 200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원격 진료 그리고 임의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를 금년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개, 5천 개의 어업인들에게는 의료 활동 하시다 보면 주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이 직업병으로 생기세요. 예. 그래서 이런 직업병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촌 복지버스 사업이라고 어복버스라고 어복버스요? 예,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원체 어민들께서 또 섬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런 혜택을 진짜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육지에 계시는 거하고 또 다르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선원 생활하시다가 또 장기간 또 육지 생활하시다가 다시 또 선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경력이 단절된 회계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단절돼 있으니까 또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예. 교육비도 저희들이 좀 금년부터 보조해 드리려고 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 선원 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 받는 기간 동안 또 생활비가 조금 문제가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월 5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생활비도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또 이제 젊은 대기사들은 아무래도 빨리 또 선장 기관장 같이 간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좀 경쟁이 치열해서 그 부분이 조금 늦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국제 기준에 맞게 해서 한 50% 정도 그런 승무 경력 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젊은 분들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런 바다 생활 또 해양수산 활동들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좀 해외와의 교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워 오션 컨퍼런스, 이게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 회의인데 올해 4월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또 한국이 맡은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네.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 간에 사실 해양 패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이제 아워 오션 컨퍼런스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지금 이제 세계 최강의 이제 해양 대국 미국 국무부에서 주도를 해서 해양 관련 이슈들을 지금 논의를 하는데 한 100개국 이상의 해양 관련 고위급 인사들, 뭐 정상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상, 외국 정상, 또 이제 해양 관련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주요 또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또 해양 보호 부분을 또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차 행사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성과 또 평가하고 향후 이제 10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 부산에서 4월 28일부터 하기로 했고요. 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6개의 의제가 있는데 그중에 또 개최국이 한 가지 특별 의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ICT 강국이기 때문에 해양 디지털 분야 저희들 특별 의제로 해서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저희들 해양 디지털 해양 지도 같은 우리나라의 강점들 논의를 주도하면서 또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 저희들 10월 말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에이펙 해양관계 장관회의도 이 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해서 또 5월 초에 같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도 하면서 지원도 하면서 우리나라 홍보도 하면서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상황으로 외신이나 또 외국인들께서 가지시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들 우리 Our Ocean Conference 준비하고 또 외국 인사들 차질 없이 개최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우리 국내 신인도도 높이고 우리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함께 올해 주요 업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